나 저번 주 토요일날 테스트 매일매일 본다고 얘기 안 했나? 했지 유진아? 네. 자, 유형 7번 백악공식 가볼까? 탄젠트 2세타 나와있네. 2 탄젠트 세타 그리고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뭐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 그렇게 백악공식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하는 문제가 뭔지 봅시다. 자, 일단은 각 두 개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 2등분 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당연히 여기는 2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울기들은 그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요거의 기울기니까 m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2세타라는 것은 요 직선의 기울기니까 3분의 4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2세타라는 것은 2 탄젠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m 값을 그냥 집어넣는 거야. 계산하면 돼. 그러면 m을 집어넣어보자. 1 마이너스 m 제곱 그 다음에 2m 요거 했을 때 3분의 4 6m 이쪽으로 넘기겠지? 그러면 4 마이너스 4m 제곱 넘어가서 2로 나누면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 근데 m 값은 양수네. 그러면 2m m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따라서 m 값은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각이 2등분 된다고 해서 기울기를 따져봤을 때 기울기 자체가 2배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더 넘어가는 정도? 이런 식으로 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뭐 백악공식은 요 정도인데, 문제다, 문제. 이게 교육과정 외라고는 되어 있는데 신사고나 다른 뭐 교과서에서 몇몇 교과서에서 얘가 나와. 그래서 얘를 제외시킬 수는 없거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가 사인 세타 같은 각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또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는 것을 양변을 제곱한다라고 이렇게 배웠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번에 별표 쳤던 것 중에 좀 어려운 거 있지? 어떤 거는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더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다른 각에 대해서 식이 두 개 주어졌을 때 요거도 양변을 두 개의 식 자체를 제곱해서 그 다음에 합한다라고 이렇게 공식처럼 순서를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지, 그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아니야. 각도가 똑같아. 그래서 1번하고 비슷한 형태야.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거였으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문제는 앞에 1이 아니라 뭐 A, B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도 A제곱 사인 세타, B제곱 코사인 세타 뭐 더해서 1 되는 게 아니야, 그지? 사라지지가 않아. 이럴 때 이 해법이 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 근데 그 합성이라는 것은 뭘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덧셈 정리.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보통 최대값을 많이 구할 때 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이런 꼴로 바꾸래. 얘가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얘로 바꾸래. 근데 하나만 더 적어놓자.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는데 합성을 한다는 거. 합해가지고 합성을 해서 사인 하나로만 만들든지 아니면 코사인 하나로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이때는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얘도 알고는 있어야 돼. 둘 다 뭘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는 있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증명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꿀지 사인으로 바꿀지 그거는 자기의 선택사항이야. 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지? 뭐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이거 만약에 사인과 코사인을 합성했는데 사인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인 쪽으로 바꾸는 사인의 개수를 x좌표.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을 합쳐서 합성해서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 나머지는 y좌표로. 그래서 어떤 거를 x좌표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걸로 잡아서 덧셈 정리를 뭔가 이용을 할 거거든. 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코사인이 안 나와 있지. 사인밖에 안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자, 지금 사인의 개수가 a고 코사인의 개수가 b지. 그러면 사인 쪽으로 바꾸고 싶대. 그럼 우리는 a, b를 일단 찍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빗변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알파라는 것은 얘 세 개의 선분의 길이 b가 만약에 특수한 1대1대 루트 2나 1대 루트 3대 2나 이런 게 나오면 이 각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런 비율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가 아니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알파, 대체적으로 베타 이렇게 그냥 지칭해 버리는 거야. 임의의 각으로. 자, 그러면 자, 항상 여기 오는 거 요게 빗변이야. 자, 요 식을 이렇게 바꿀 건데 합성을 하기 위해서 빗변을 항상 여기다가 묶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만약에 빗변이 a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왔는데 묶었다라고 하면 얘랑 얘랑 곱해서 a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 쪽에 얘랑 얘랑 곱해서 b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 쪽에 얘를 추가시켜 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식을 변형을 하는 거거든. 자, 그랬더니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 항상. 자,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라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알파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분의 b라는 것은 빗변분의 b라는 것은 사인 알파가 되겠지? 그러고 났더니 원래 있던 놈 아니지? 이거 잘못됐네? 세타로 바꿔야 되겠지? 세타로 바꿔라. 수정해야 된다. 여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갑자기 알파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지? 세타로 바꿔야 돼. 너희 책에 돼 있나? 아니지. 바꿔야 돼. 잘못됐어 그거. 자, 바꾸고 났더니 얘를 코사인 알파, 얘를 사인 알파 이렇게 바꿨더니 신, 코, 신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사인에 대한 덧셈 법칙을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신, 코, 신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 식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얘는 이 여기 부분은 뭐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게 곱해지면 요 놈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이상이고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이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 지문상에서 만약에 이걸 모든 걸 다 해야 되느냐? 아니야.
여기는 그 각도는 평행이동에만 연관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을 때 각각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게 최대값. 그거 부호 반대한 게 무조건 최소값.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되겠죠? 자, 이걸 합성이라는 건데 굉장히 조금 개념 자체가 엄청 어려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한번 가볼게. 근데 합성이 자주 나오느냐? 자주 안 나와. 정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거든? 그때 돼서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는 연습은 한번 해보자. 자, 요거는 그래도 연습 삼아 한번 하고 갈게. 자, 사인의 개수는 1이죠? 그래서 1, 루트 7 찍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임의로 알파라고 놓자. 그러면서 여기가 1, 루트 7. 그러면 빗변이 2 루트 2가 돼버렸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합성할 때 뒤에 있는 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여기까지만 딱 신경을 써. 자, 그러면 항상 빗변으로 묶어주라 했죠? 그러면 fx는 2 루트 2로 묶어버리면 2 루트 2분의 1 사인 x. 그 다음 플러스 2 루트 2분의 7 코사인 x 하고 마이너스 루트 2 됐죠? 자, 그러면 얘 자체가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얘 자체가 요거에 대한 알파에 대한 사인이죠? 사인 알파. 그러면 신, 코, 신 됐네? 그래서 요 식은 2 루트 2에 사인 x 플러스 알파 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알파로 놓은 이유는 우리가 특수각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파로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곱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얘는 y축으로 평행이동. 그럼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거의 절대값에서 얘를 더해주는 거니까 최대값은 루트 2. 그 다음에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 얘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아, 최대값만 구하는 거네. 그래서 답은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런데 대부분 최대값 물으면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요 과정까지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로 바로 올 수 있는 거. 빗변만 생각해. 빗변만 생각하고 요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고 뒤에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요것만 딱 생각할 거야. 그러면 최대값이 금방 튀어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한 번 더 가보자. 그런데 갑자기 2 루트 3의 사인 x라는 것은 뭔지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갑자기 2 코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당황하지 말고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덧셈 정리로 가면 되겠죠. 그럼 코코신신이 되겠지? 얘는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연결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인 x 사인 60도. 잠깐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자. fx라는 것은 일단 사인 먼저 갈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얘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3 루트 3의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1 코사인 x라고 할게. 자, 그러고 왔더니 얘를 이제 바로 가는 거야.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더하면 28. 루트 28이니까
2루트 7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인. 여기 x가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런데 만약에 코사인으로 바꾼 어떤 식에서 뭐 여기가 네모 칸으로 나와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바뀌는 게 없어. 2루트 7 똑같이 가는 거야. 얘를 코사인으로만 바꾸고 x. 그런데 코사인은 항상 뭐다? 약간 반대로 가잖아. 그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하고 알파 대신에 뭐 다른 각이 있으니까 각이 다를 거니까 베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냥 상관없어.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변형하는 연습은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뭐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네.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좀 쉽진 않겠지. 자, 그래서 한 문제 더 갈게. 항상 그 고3 애들 할 때 합성은 한 문제를 80%를 미리 처음부터는 좀 풀어주거든. 그냥 자기 혼자서 하기가 좀 쉽진 않아. 근데 이제 한 3번, 4번 정도 문제 풀면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라고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일단 우리가 구하는 요 식을 볼게. 준식이라는 것은 자, 선분 AP 여기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그럼 선분 AP라는 것은 10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선분 BP라는 것은 10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럼 저 식은 30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40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겠네. 그치? 자, 그러면 신경 쓰지 말자. 사인이 뒤에 나와 있다고 해서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얘는 두 가지로 바꾸자. 30, 40, 50이잖아. 그치?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뭘 바꿔도 50, 50 이렇게 적어놓고 사인으로 나오는 경우, 코사인으로 나오는 경우, 사인으로 나오면은 그 세타에서 어떤 알파를 더해주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나오면 세타에서 베타를 빼주는 걸로 가고, 덧셈 정리를 쓰면은 얘네는 그 각이 더해져 있는 게 코코신신 돼서 플러스로 연결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다 놓는 거야 여기는. 자, 그랬을 때 최대값은 어떻게 하더라도 5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다 보여주는 걸로 연습을 좀 시켰는데, 근데 문제수가 너무 적어. 뒤쪽에 좀 많이 있었으면은 연습이 될 건데 얘는 이렇게만 하고 넘기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조금 안타깝다. 다른 것들은 유형을 굉장히 조금 그래도 문제를 많이 해주는데 삼각함수 합성은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적어.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사인으로 합성, 코사인으로 합성 그 두 가지에서 대부분 묻는 게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그거밖에 없어서 빗변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세 가지 정리해 준 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뭐가 나왔을 때 뭘로 이렇게 바꾸는 거 있지? 그거는 꼭 생각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탄젠트 덧셈 정리를 가지고 가시오라고 했네. 그지? 가운데 거 가볼게. 자, 뭐 길이 b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네. 탄젠트 세타는 알파, 베타, 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럼 요 식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1 플러스가 와야 되겠죠? 탄젠트 알파는 1분의 2죠? 2. 탄젠트 베타는 1분의 1 되겠네. 그치? 1. 그런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게 플러스 다음에 오는 숫자 2. 그래서 결국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 이 도형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별로 어렵지 않지? 자, 뒤에 또 나와. 690번.
자,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네. 선분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놓자. 그랬을 때 나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볼 건데, 이쪽을 알파라고 놓고 이쪽을 베타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게 여기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요거 2라는 것은 결국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분수로 표현할 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는 1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자, 탄젠트 알파는 3분의 x가 되겠지?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이 되겠네, 그지?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 곱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9분의 x. 결국 요거의 값이 2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식을 분모 분자에다가 9를 곱하자. 9 마이너스 x 하면 3x 플러스 1. 얘가 2 나와야 되네. 뭐 집어넣어야 되지? 바로 뭐 집어넣는 게 잘 안 나오는데? 18 마이너스 2x는 3x 플러스 3, 5x가 15, x는 5. x가 5 나오네. 근데? 3이네, 3. 3이 3. 이게 마지막인가? 그지? 자,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겠죠? 자, 뭐 공식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어떤 걸 활용해 쓰느냐? 그림을 이제는 아예 그릴 필요도 없겠지. 자, 일단은 얘가 기울기가 n분의 16이죠. 얘가 기울기가 n분의 4죠. 자, 예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분자가 빼야 되네, 그치? 근데 절대값을 원래 씌워야 되긴 한데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절대값을 안 씌워도 돼. 그래서 n분의 16에서 n분의 4를 뺀다. 그리고 1 플러스 두 개를 곱하면 m제곱분의 6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산술기하냐? 분모 분자에다가 m제곱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m제곱을 곱하면 아니지, m을 곱하자. m만 곱하자. m을 곱하면 m 플러스 m분의 64. m 곱하면 분자가 사라지면서 12만 남겠죠? 자, 탄젠트 세타가 지금 이 전체의 분홍색 값을 의미하는 건데 얘가 커져야 된대. 얘가 커진다는 것은 분모가 뭐일 때? 분모가 작을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잖아, 그지? 분모가 작을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놈 최소값을 쓰면 산술기를 쓰자. 2 루트 64. 그래서 16이네, 그지? 그러면 분모가 16 이상인데 16으로 가장 작을 때 이 전체 값이 16분의 12로 가장 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만약에 소수령이 있으면은 얘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3, 1번이 되겠죠. 오케이.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여기도 탁구 문제라고 되어 있는 696번을 가보자. 자, 동상이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세타가 최대가 된다. 세타가
예각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탄젠트 세타가 커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x분의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x분의 8까지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얘 두 개를 곱해서 여기 분모로 x제곱분의 얘가 뭐의 제곱이야? 144가 나오지. 12의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그지? 자, 그러면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모든 문제 다 똑같아. 곱하기 분자의 미지수만 생략되게 x를 곱해주자. 자, 그러면 분자 부분은 10이 될 것이고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2의 제곱. 자, 그러면 분모가 최소일 때 결국 2 곱하기 루트 씌우면 12의 제곱이 사라지죠? 12. 그럼 분모가 24로 최소일 때 이 전체 값은 12분의 5로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데 우리는 이 최대값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미지수의 값을 구할 때는 뭐하니? 이거 등호 조건. 얘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이해되니? 이해돼? 세 단계 있잖아. 양수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는이 성립하려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항상 이 등호 조건은 문자의 값을 구해야 될 때 등호 조건을 항상 써줘.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x제곱이 12일 때니까 길이는 양수죠. 그래서 x값이 12일 때. 그래서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그때 그 문자의 미지수값도 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일단 덧셈 정리 부분은 끝이 난 걸로